민들레입니다. 민들레가 왜 정치권에서 나왔죠? 이거 식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제 오후에 갑자기 알려졌어요. 그리고 오늘 기사로 참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민들레가 등장했습니다.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들레로 뭉치는 친윤. 민들레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좀 적혀 있네요. 민심 들어볼래? 아, 이걸 줄여서 민들레. 근데 볼레는 레인데 이거를 그냥 발음을 맞춰서 레로 했군요. 아, 약간 좀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추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아무튼 민들레로 뭉치는 친윤, 비윤계에선 이거 계파 정치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보죠. 친윤하면 대표적인 인물 여기 계시네요.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모임에. 본인이 중심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어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포함은 됐습니다. 최소한. 그리고 이런 의원 모임이 조만간 출범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정부의 민심을 전달하겠다. 그런데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이거 실무를 맡은 의원분들이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안내문, 뭐 신청 안내문 이런 걸 보낸 거예요. 아니면 전화로 연락하든가. 그래서 설명을 해서 가입 의사를 물어봤는데 설명하기로는 장관이나 뭐 대통령실의 수석 등등등 이런 분들 뭐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논의도 하고 뭐 이러겠다는 거예요. 그 정책 소통을 내걸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귀국했죠. 국회에서 국민들께서 이준석 대표 국민들께서 좋게 보겠습니까? 딱 지적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어제 저녁에 귀국하면서 요 얘기에 대해서 좀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세과시하듯이 뭐 총리, 장관 등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에 정부에 대해서도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들께서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모임이다.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좋게 볼 이유가 없다지만 그 뒤에 생각된 거는 그런 모임 왜 만드세요 지금? 뭐 이게 생략된 것 같아요 지금.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마저 소개해드리죠.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요. 당정대 공부 모임에서 당 모임으로 축소가 됐대요. 일단 앞에 있는 민들레는 당 모임이에요. 근데 원래 취지는 당정대 요즘에 많이 써요. 정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 그리고 정부, 대통령실, 당정대 모임. 그럼 이거 원래 규모가 더 컸던 거네요, 생각은. 근데 줄였다고 합니다. 위세 키우는 친윤 그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오늘요 마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일단 이 민들레 모임 어떤 신청 안내문 아니 안내 연락 받으셨어요? 예, 받았고요. 이틀 전에는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어젠가 이제 공문이 쪽 왔죠. 아, 전화도 하고 공문도 오고. 그럼 적극적으로 좀 신청해 달라는 거네요, 지금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공부 모임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무슨 위세를 키운다, 뭐 친윤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은 중요한 거는 공부 모임이 처음에 그 국회 왔더니 많이 많았어요. 한 5개 정도. 예, 뭐 비례대표끼리도 모이고 또 뭐 김기현 의원님이 주도하시는 모임도 있고 그래서 공부 모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임들이 코로나 이후 그다음에 또 대선 국면 거치면서 다 이제 좀 흐지부지 됐죠. 또 워낙 선거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다시 또 뭐 혁신 24 뭐 공부 모임 한다. 뭐 참석하시겠느냐. 그다음에 민들레란 이름은 안 했어요. 그냥 당정대 플랫폼. 플랫폼 형태의 개방형 모임 뭐 이렇게 그렇게만 설명이 됐습니다. 이용호 의원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용호 의원님은 작년 6월 29일 날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께서 그 매원기념관에서 그 대통령 선거에 이제는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로 거의 한 10개월을 그림자처럼 수용하신 분입니다. 아주 가깝게 뭔가를 그리고 나중에 쓰러져 가지고 저 입원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저도 캠프에서 여러 번 보고 막 같이 볼 때마다 손잡고 참 고생 많다 이러고 그랬는데 그 이용호 의원님이 전화를 주셨길래 플랫폼 모임, 공부 모임 뭐 벌써 뭐 옛날에도 해봤고 좋다.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입법과제 발굴하고 아침에 일찍 와서 좀 좋은 소리 들으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무 그런 저항감이 없었고. 근데 오늘 그럼 이런 기사 보시면 조금 당혹스러우십니까? 당혹스러워. 저기 제 이름도 나오잖아요. 저 밑에서 한 10째 줄 보면은. 아, 이름이 여기 들어가 뭐 있습니다. 아, 윤창현 여기 있네요. 저기 여기 있잖아요. 보면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창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요. 그거 저도 그래 나왔길래 이제 어제 그거를 보고 무슨 범죄 집단에 가입한 것처럼 이렇게 무슨 이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갖고 예. 개방형 플랫폼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나오는 게 개파 정치의 부활, 뭐 해당 행위, 당을 분열하는. 그래서 저도 어제 깜짝 놀래가지고. 어제 이준석 대표도 좀 아니 쓴소리 대표님도 또 냈잖아요, 막 지금. 경고하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또 혹시 고민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 가야 되나? 아니 그 그래서 모임에? 이제 저 다음 주 수요일 날 모이기로 했는데 화요일 날 또 의원 총회도 있고 그래서 예. 얼마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좀 이 언론에서 너무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무슨 범죄 조직입니까? 오늘 굉장히 좀 약간 당황하셨군요. 아니 조금. 공부 좀 하겠다는데 뭘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저도 저 범죄 집단에 무슨 이름을 올린 그러네요. 것처럼 기사에 돼 이름이 있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알고알고할 문제는 아니지만 예. 만일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안 좋게 비친다면 개파 정치의 부활이요, 또 분열의 저 시작이요, 예.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도 한번 다시 고민을 또 해보셔야 재검토를 해봐야죠. 그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하고. 공부 모임은 처음도 아니고 예. 굉장히 많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너그럽게 봐주셔야지. 아우 이렇게까지 막 몰고 가면 뭐 어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 모임 하나 만들면 개파 정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지 말란 얘기인데 또 뭐라고 그러세요 또 공부 왜 안 하냐고 또 그러잖아요. 나중에 왜 이렇게 맨날 공부도 알겠습니다. 안 하고 딴짓만 하냐고 그러는데 공부 좀 하겠다 그러면 개파 정치고 공부 안 하면 이런 거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뭐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좀 살살 좀 가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일보 기사 다시 좀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된 중앙일보 기사 보면요. 시작이 된 배경들이 좀 있어요. 일단 여기에 참석하시는 여기에 참여하는 분이 뭐 중심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호 의원이 뭔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시고 약간 간사 같은 역할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용호 의원님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 분은 이른바 친윤으로 꼽히시는 분 맞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장제원 의원도 여기 참여합니다. 역시 핵심 이른바 단순 친윤이 아니라 윤핵관으로 꼽히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얼굴 한번 쭉 보세요. 여기 보면 배현진 의원도 있고요. 뭐 이용호 의원, 송석준 의원 등등 이철규 의원 등등등. 이른바 굉장히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그리고 인수위나 대선 캠프에 다 참여하셨던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주축 아니냐 하니까 아니 친윤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요.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바로 혁신위원회 출범시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놓고 이른바 친윤 의원들과 강한 충돌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게 어제 딱 등장한 겁니다. 민들레.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님께서는 이거 뭐 공부 좀 하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냐고 말씀하지만 언론이나 정치권 시각에서 보이기에는 단순하지만은 않게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요. 이번에는 김효운 전 민주당 부대변인께 사실 이 어떤 개파 모임, 개파 공부 모임, 뭐 사적 모임 이거는 민주당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민주당이요. 당내 혼란 속에서 이런 모임 다 해체하겠다. 여러 가지 모임 더 이상 참여 안 한다. 이렇게 해체 선언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미 경험이 있어요. 그게 어떤 문제와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최근에 민주당에서의 그 개파 공부 모임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 중심으로 집권 여당이 뭔가를 만드는 건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죠. 이것도 다른 차원이라는 그럼요. 거예요? 그리고 뭐 민주당에 있었다고 해봤자 민주당 이제 개파 정치도 끝났고 이제 작년에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뭐 원로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왜냐하면 당에 그분들이 이제 수십 년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한 무슨 뭐 친교 모임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파 정치를 했다기보다는 그래서 그조차도 이제 우리는 민주당은 다 없애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이런 그 건데. 모임도 사실은 제일 그 모임의 수장이었던 분이 사실은 어떻게 대선 주자급 그런 정치인들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모여진 거지. 지금은 뭐 민주당이 뭐 권력을 가진 여당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어제 오늘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국민의힘이 좀 미숙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미숙하다고요?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1년 아니 한 달 취임밖에 그렇습니다. 안 한 달 됐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좀 요란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권력이 드러나는 방식이 굉장히 국민들 눈에 볼 때 요란하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끊임없이 당대표와 중진 의원이 싸우는 모습들 그 과정에서 갑자기 민심을 들어볼래라는 예. 이거는 공부 모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심을 들어보는 거는 국민의힘의 모든 당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들어서 당에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당의 공식적인 기구인 뭐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갑자기 몇 명들이 모여서 민심을 들어서 청와대 대통령실과 소통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개파 모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국민의힘이 예. 집권 여당으로서 뭔가 대통령을 잘 보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꾸 당이 뭔가 그 언론의 그 주목을 받는 그것도 예. 부정적인 것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는 시각이 아까 이제 윤창현 의원님께서는 아니 공부 좀 하겠다는데 또 이렇게까지 보십니까? 이거 좀 너무 억울한데요.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 또 이제 윤석 대표와 이 가까운 분들의 시각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소통을 하고 민의를 전달한다는 취지는 좋는데 자, 소통과 민의를 전달하는 게 이미 있습니다. 지도부가 참정하는 당 정대 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총회도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만드세요? 또 이런 시각까지 있습니다, 지금요. 이게 또 오늘 꽤 많이 이게 얘기가 되겠는데요. 민들레입니다. 아무튼 모임의 이름은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만평 좀 하나 소개해드리죠. 이게 뭡니까, 이게 만평이? 빨간색 육모방망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뭐가 써 있죠? 육모방망이. 여기 보면 누구 뒤통수가 빠개질지. 얼마 전에 지금 이수석 대표하고 이른바 친윤, 핵심 친윤 의원들 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는데 그 사이에 육모방망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양측이 머리가 깨질 듯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육모방망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지금. 뭔가 갈등 사항이 있어요. 그 가운데 약간 모임 얘기가 등장하니까 더 뭔가 심각해 보인 거죠, 지금. 자, 다음은요. 화면으로 좀 설명해 드리죠. 오늘 뭔가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오늘 낮 12시 서울 대통령실 용산입니다. 여기 보면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취임 후에 첫 오찬 회동을 합니다. 자, 참석자들 몇몇 볼까요? 물론 여기 대통령이 있고요.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장, 한기호 사무총장 등등등. 여기 권성동 의원 친윤으로 꼽히시는 분이고요. 요즘에 이준석 대표는 갑자기 반윤이 됐죠. 자, 대통령을 만납니다. 뭔가 지금 갈등 사항이 정리가 될까 아닐까 뭐 이런 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지 한 달 됐거든요. 여러 가지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오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좀 서로 다른 목소리입니다.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A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무슨 뭐 아쉬운 점이랄지 잘못한 점 뭐 이런 것들. 지표가 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직전에 있었던 어쨌든 이 지방선거에서의 승리, 압승이 그러한 윤석열 정부의 퀄리티 스타트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순간에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린다.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황홀경이 그 황홀경에 빠져 있다고 봐요. 주변에서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조언을 해가지고서 참 예를 들니까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대부분이 보면 대통령의 말에 다 순응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뭔가 평가가 갈리죠? 물론 이제 이게 발언을 하는 그 대상, 지점이 똑같진 않지만 뭔가 결은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요. 김구락 소장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정진석 의원이 A뿔을 줬는데 A뿔입니다. 예.
그 근거는 없어요. 그냥 퀄리티 스타트다. 그럼 여론조사 최근에 좀 오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론조사인데 지금 취임 1년 정도에 이 정도 여론조사 안 나온 정권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나왔어요. 취임 첫 해인데 지금. 그렇죠. 아니 한 달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50몇 %인데 예.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럼 다 퀄리티 스타트고 그러면 다 A플 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예. 한 달 동안에 그러면 뭘 했느냐를 갖고서 A 플러스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사만 두고 보면 지금 뭐 검사 일색으로 지금 인사가 되고 있잖아요.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걸 A 플로 줄 수 있나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예. 물가 관리에 대한 부분도 국민들의 불만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것도 우리가 A 플 줄 수 있나요? 거기다가 이제 제일 이제 국민들이 사실 우려 섞여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청와대를 일방적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장면이 아. 벌어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계속 출퇴근을 예. 합니다. 이 자체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런 저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를 준다? 근거가 저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좀 자의적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지금 오히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저는 좀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주변에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예.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소통이라는 부분을 지금 이제 출퇴근할 때 기자들과 만나서 일종의 백브리핑 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걸 표현하면 영어 표현은 도어 스태핑 이렇게 그렇죠. 발음 뭐 이런 건데 표현하는데. 문제는 이 소통의 개념이 그냥 본인의 생각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소통이다라는 거. 저는 그 정의에 동의를 하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그런 어떤 수렴의 노력이 있었느냐. 그리고 수렴된 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느냐. 뭐 한 달이니까 뭐 충분한 시간은 아니고 좀 더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아까 굉장히 충격적 단어예요. 황홀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좀 대통령으로서 좀 안 듣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내려앉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땅에 내려와서 좀 천착해서 문제가 뭔지를 좀 확인하고 침착하게 좀 예. 국정을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저 학점을 치면 A+가 나왔는데 김건학 소장님께서는 학점을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뭐 많이 좁았지만 저는 B 이상은 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B 이상. 그러면 최소 B0까지는 본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요. 뭐 첫 달이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좀 가혹하다. B는 준다. B 생각할 것 정도까지.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자, 장혜찬 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점수를 매기고 싶진 않고요. 예. 다만 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여러 개혁에 대해 언론과 야당의 평가가 좀 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청와대가 개방이 되어서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청와대를 지금 즐기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걸 보기 위해서 뭐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요. 그리고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죠. 벌써 12번이나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 상당히 민감한 현안 질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답하면서 대통령과 국민의 거리, 대통령과 언론의 거리가 획기적으로 가까워진 바 있습니다. 이건 역대 어느 대통령들도 시도하지 못했던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언론에서도 약간 호평하는 쪽이 많아요, 사실은. 사실 대통령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관행을 예. 만들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청와대에 그대로 있었다면 사실 관저에서 집무실로 출근을 하는지 퇴근을 하는지 기자들이 알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용산 집무실로 대통령실을 이전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출근과 퇴근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공개가 되면서 또 화제가 되는 측면이 예. 있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바꾼 변화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부 다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관례를 만든 이 같은 개혁들이 어쨌든 잘 자리 잡았다는 것,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받을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 부동산이나 뭐 교통 문제, 예. 그리고 물가 문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예. 적어도 한 분기를 겪고 나서 우리가 또 언론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문제인 것인데 지금 국면에서 사실 예. 인수위 시절만 해도 용산 이전이 많은 우려를 자아냈던 건 사실입니다만 예.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진정성이 국민들께 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다는 것, 예. 이 부분은 합격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혜찬 평론가는 뭐 여러 가지 말씀 바뀐 게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 분야는 좀 시간을 좀 주세요. 이제 한 달입니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요, 이 서울 지역 지방선거 끝났잖아요. 서울 지역에 당선된 분들, 그분들과 함께 뭐 당 지도부가 이제 워크숍 형태의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요, 뭔가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 화면으로 먼저 기사 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이니까 정책을 총괄하는 겁니다. 여당에서 지금. 그러니까 발언에 무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임대주택 얘기를 하다가 못 사는 사람 많은 임대주택, 정신질환자 많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기자들도 들었거든요. 깜짝 놀랐죠. 요 대목에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무슨 격리 이런 발언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논란이 되자 본인이 이거 사과합니다라고 밝히고 또 해명을 했죠. 뭔가 임대주택 이런 거주 환경 이런 거 개선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장을 밝혔는데 이미 뭐 말은 나와버렸죠, 지금요. 자, 그럼요. 우선 이 성일종 정책위의장 발언을 두 가지로 좀 쪼갰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거 전할 때 많은 정치인들이 불만 갖는 게 앞뒤 뚝 자르고 그것만 뭐 들려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요. 앞에 부분 충분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발언 들어보시죠. 선거를 해보니까 임대주택에서 펑펑 집니다. 우리 당이. 왜 질까 하고 봤습니다. 임대주택은 지어놓기는 우리가 지어놨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10평, 7평씩 살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없는 사람들일수록 편안하고 쉴 공간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내팽개쳤습니다. 이거 바꾸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글쎄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그런데요. 요 발언 뒤에 그 문제가 된 발언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대주택에.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옵니다. 이거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회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상담도 하고 그분들을 격리하든지 여러 조치를 사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게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 행사 끝났는데 다 설명을 하죠. 이거는 그 임대주택을 뭔가 좀 환경도 개선하고 많이 편리하게 살 수 있게 뭘 하자는 취지다. 그리고 격리, 이거는 그런 얘기 아니다.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미 뭐 바로 나왔죠.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혜원 전 부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분이야말로 그 민심을 들으셔야 되겠다. 민들레에 꼭 가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가입하시라.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정치위 의장이 있으신가?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고정관념이 여기는 뭐 못 사는 사람들, 우리의 표가 안 나오는 말 시작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에서 표가 안 나온다.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임대주택은 못 산다. 무슨 환경 개선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임대주택에 살다 보면 정신질환이 걸린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그만큼 제정신으로 못 살 동네인가라는 그런 열악하다는 거를 뭘 표현하자고 하다가 나온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저는 이 성일종 의원의 평소의 임대주택과 서민층에 대한 저는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임대주택 개선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좋은 어떤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무슨 정말 사람은 못 살 것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이거는 막말로도 얘기하기 어려운 정말 그 정치를 저렇게 계속 하셔야 되는지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앞서 봤던 그 서울신문 다시 좀 불러오죠.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발언이 나가고 행사는 진행 중인데 막 기사가 나오고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성일종 의장도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좀 크게 보겠습니다. 근데 논란이 됐어요. 그러자 입장문을 냈는데 임대주택 거주자분들이 느끼셨을 상심과 불편함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임대주택의 열악한 거주 환경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위로 갑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국가가 뭔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다가 나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창인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일종 의장께서는 그 의장 되시기 전에 제가 정무위에 있었고 정무위에 간사를 하셨어요. 딱 하나만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면 5.18 유족단체 3개를 법정단체로 격상시키는
그렇습니다. 아주 최고의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에도 가입하시고. 예.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뭐를 떠올렸냐면은 예. 오세훈 시장께서 앞으로 임대주택은 타워팰리스처럼 짓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거죠. 너무 그냥 자세히 깊숙하게 설명하다가 그렇죠. 그런 너무 건가요, 자세하고 그럼? 깊숙하게 설명하다가 나온 건데 약자와의 동행을 주도하시고 그다음에 5.18 단체 법정 단체 일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다독거리면서 이거 예. 해드려야 된다. 5.18 이거 잘해야 된다. 이런 걸 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을 때 그게 임대주택에 계신 분을 폄하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 저는 도저히 그건 동의할 수가 없고 예. 그 성 의장님의 평소에 여러 가지 주장이라든가 이런 걸 예. 아는 사람으로서 예. 이거는 진짜 임대주택 파워팰리스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그 배경과 이유를 강조하다가 나온 오세훈 시장께서 그걸 공약으로 내거셨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시행해야 되면 왜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온 거니까 좀 이런 거는 너무 그렇게 그 말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달을 가르친데 왜 손가락만 보냐. 달을 봐라. 달을 보면 되는 문제지. 저걸 어떻게 저분이 그래 임대주택 사시는 분을 폄하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지 저는 좀 거꾸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너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윤창희 의원께서는 그동안 성일종 의장이 여러 가지 한 일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맥락하고 이건 다른 맥락이니까 너무 이거는 정치인의 어떤 말 실수로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비판했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참 정치인 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잘못 얘기하면 큰 논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이게 약간 구설처럼 비춰졌습니다.